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만약에 실 때는 그냥 도시 관리 계획 그럽니다. 도시 관리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가 공업 도시가 되겠다. 목표다. 그러면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봤더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토지를 공장 부지로 쓰는 면적이 몇십 배가 더 많아요. 왜 토지 이용 계획에 공장 부지가 이렇게 많은가? 목표가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뭐예요? 도시군 계획. 아는 게 나오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 그리고 그 도시가 실 때는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예.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개는요,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그렇죠? 요 세 개는 어디서 나오는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수도권에만 적용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이란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그러죠.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러는데 수도권에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요, 우리가 부동산 업을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왜 우리 공인중개사가 수도권에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법 일단 빠져 있는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왜? 다른 온갖 법에서 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인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붙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법이 이 법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법을 공부 안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 중개 사고를요.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중개 사고가 한 2,500건. 요거는 이제 사고가 나서 소송에 들어가서 통계에 잡힌 게 한 2,500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가요, 그 법률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기는 사고들이에요. 법률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건 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우리 국토계획법이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다 인용되고 있어요. 인용될 때 이제 그때 하나씩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고요. 이 법도 현재 계획이 원래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거 수정돼. 이것도 5년마다 수정돼요. 그래서 2006년, 2011년, 올해가 2016년이죠. 올 하반기에 이제 이것이 수정 계획이 발표가 돼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 항상 2011, 2016년 이런 식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것들, 수정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하고요. 수도권 정비계획하고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올해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되는 해예요. 올 하반기에 여름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수정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관련 법들이 다 개정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 합격하는 게 좋겠다. 예. 자, 여기 행정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이렇게 있을 때요. 상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거죠. 너무나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시험에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 수험생들이 흔히 느끼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시험 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거의 다 자기가 공부했던 데서 나와요. 시험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그 막연한 불안감은 꼭 그거죠. 내가 꼭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낼 것처럼 보이는데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부진하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뭘 모르는지 다 체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내용들을 딱 선정을 하고 그걸 딱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권 내에 들 수 있도록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특히 이제 시험에 한 달, 두 달 남기잖아요. 그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이 자신의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 시험 임박하지면요. 시험 한 달 남기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갖다 해야겠다고 학원에 나와 있는데 10시간 학원에 있는데 말이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1시간도 안 돼요. 실제 그렇다니까. 왜? 불안해서 책상에 못 앉아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공부에 대한 그 압박감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 책을 못 읽기 때문에 10시간을 학원에서 사는데 1시간 정도만 책을 읽고 9시간은 학원 주변을 배회한다고요. 배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걔 옆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시자고 찌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요, 그 이사도라가 있대. 이사도라. 학원에 시험 한 달 남기면 이사도라. 24시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갔다가 그냥 주변을 갔다가 배회하는 거야. 그냥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중에 9시간을 갖다가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학원이 10시간 있는데 10시간 중에서 1시간을 공부를 해. 1시간 공부. 나머지 9시간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고민하는데 9시간을 써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10시간을 갖다 학원 생활하면서 9시간 시험 공부, 고민하는 거, 고민. 이게 시험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암시해야 돼요.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해봤자 결론이 안 나와요. 예. 결론 없는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암시를 걸어야 됩니다.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 결론이 안 나오거든. 자기 암시를 하든가 어디 써붙이던 거 해야 돼요. 시험에 대한 고민은 하루에 10분 넘기면 안 돼요. 고민해봤자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시험 임박하게 되면은요. 보통 6월달, 7월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거 못 붙으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예? 집에서 그동안 공부한다고 청소도 면제받고 예? 각종 혜택이 많았거든. 예? 혜택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과 그 다음에 자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비밀로 공부 시작했거든요. 비밀로 했는데 어느 세월에 이제 다 알려져서 친척들한테도 알려졌고 뭐 동네 사람도 알려져가지고 다 지나가는 사람이 합격 의심하지 않고 있어. 예. 근데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뭐 떨어지는 것보다 겁나는 것이 주변의 비난, 놀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혜택으로부터 이제 보복받는 거. 예? 매일 아침마다 누가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공부 못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시험이 임박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시험을 임박했을 때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줄어든다니까. 고민하는 시간.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은 떨어졌어. 근데 평균이 58점이야. 고민하는 시간에만 공부해도 우수한 통이 붙거든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에만 그냥 공부를 해도 시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 이사도라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이 다니는 친구 있어요. 나두도라라고 있어요. 나두도라. 예. 같이 도는 소리. 예.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암시를 거셔야 돼요. 자기 암시는 뭐예요? 예. 시험에 대한 고민 하루에 10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많은 시험을 떨어져 본 이 선생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합격할 때는요. 시험에 임박했을 때도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시험 보라 오라 그러면 가고. 예. 근데 시험 떨어질 때 보면은요. 그냥 막연한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시험 한 달 남겨놓고 거의 고민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예. 아침 같으면 이거 하면 붙을 것 같은데 저녁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항상 몇 문제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